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subject입니다. 자, subject는 발음도 달라지죠. 왜냐하면 여기 한번 보시면은 명사도 있고요. 이런 건 다 명사로 사용된 거라 그죠? 여기까지는 다 명사로 사용된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형용사로 사용된 게 나오죠, 그죠? 예. 그리고 또 지배하다 이렇게 하면 뭐 지배하에 두다 이건 또 동사로 사용되죠, 그죠? 예. 그래서 명사로 사용되고 동사로 사용되고 형용사로 사용되고 이것이 뭡니까? 전형적인 영어가 고려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한 가지 동일한 형태로 다양하게 품사. 왜? 품사는 단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문장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많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예. 사전에도 단어별 옆에다가 품사를 표시해 뒀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아무 소용없는 일이죠. 예. 문장 중에서 문장의 위치에 따라서 문장 중에 어떤 위치에 있느냐. 주어 위치에 있으면 주어 명사인 거예요. 동사 위치에 있으면 동사인 거예요. 형태로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문장에서만 확인이 되는 거죠. 예, 그걸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 고리버라고 하는. 앞에서는 또 고리버와 다른 단어들을 우리가 봐왔잖아요, 그죠? 예, 이제 이것은 다시 전형적인 형태라는 것입니다. 예, subject. 자, 한번 보시면은 뭐 주제라는 말도 있고요. 이건 주자인데, 그죠? 이거는 또 대상이에요, 그죠? 완전 반대말처럼 보이죠? 예. 연구 대상, 실험 대상. 대상은 이게 아닌 거잖아요. 저거잖아요, 그죠? 예. 주제 같으면은 뭐예요? 주자는 주종 관계절 주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건 하나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는 표현에 쏘으면 안 되는 거예요. 표현에 집착하면 안 돼요. 이해를 하면은 이런 것이 쉽게 극복이 됩니다. 어떻게 표현하든 관계없어요. 예. 때로는 주제라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대상이라 하기도 하고, 이거는 표현인 것 뿐이에요. 실질적으로 문맥 중에서,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한번 보십시다. 많죠, 뭐, 주제라고 하기도 하고, 대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화제, 뭐, 이거는 다 표현이에요. 이건 뭐 다 같은 말이에요. 때로는 주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대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의미가 다른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의미가 다른 것으로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이해하지 못하면 다른 걸로 빠지거든요. 예. 그 학교에서 공부하는 그 학과목 있죠. 영어 과목, 수학 과목 하는 그게 서브젝트예요. 왜 이렇게 될까? 주제가 왜 이렇게 될까? 그리고 그림을 그리면 뭐예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있고 그림을 모델, 그려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이건 또 대상 소재가 되잖아요. 그죠? 다 같은 말이죠. 백성 신화도 있고요. 또 문법에서 말하는 주어라는 뜻도 있어요. 그죠? 주어 목적할 때 주어를 서브젝트를 하거든요. 왜 이리 될까?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당할 수 있다, 뭐 걸릴 수 있다. 이건 형용사로 사용되는 것들이죠. 예. 하고요. 이제 동사로 지배하에 두다. 이래 되는 거예요. 또 subjective, 관련어로서 주관적인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한번 보세요. 여기는 주관적이라고 해놨는데 여기는 지배받는 것은 뭐예요? 종속적인 거잖아요. 그죠? 예. 어떤 경우는 주관적이 되고 어떤 때는 종속적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이 표현이라는 것은 껍데기거든요. 문맥에 의해서 바뀌는 것들이에요. 이것을 의미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헷갈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아주 쉽습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주제와 대상. 이게 subject는 때로는 주제라고 표현되고 때로는 대상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표현된다는 말을 잘 기억하십시오. 제가 자꾸 표현이라고 말해요. 간혹 제가 표현을 expression의 의미로도 사용하는데 제가 여기서 말한 표현이라는 것은 appearance에 가깝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에요. 겉으로 드러난 모습. 표자가 우리가 끝 표자잖아요. 나타날 현자. 밖으로 나타난 모습일 뿐이에요. 내용은 그렇지 않다 이런 것이죠. 예. 자, 한번 보시면은 자, 이게 기본 의미가 아래에 두다 뜻입니다. 아래에 두다. 위에 두는 게 아니라 밑에 두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subject라는 단어가 이 subject 있죠. eject라는 말은 원래는 던지다 이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주사를 injection이라 하죠. inject에서 온 말이죠. inject. 안으로 집어넣다 이 말이에요. 주사약을 우리 몸 안으로 집어넣는 거잖아요. 안으로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근데 이 서브란 말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서브웨이, 지하철이잖아요. 그죠? 땅 아래에 있는 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밑에 던지는 거예요. 위에 올려놓는 게 아니라 밑으로 던지는 것. 그래서 아래에 두다. 주종에서 종에 해당하는 겁니다. 주와 종할 때 종에 해당하는 것이 subject예요. 그게 기본 개념입니다. 주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 1번을 한번 보시면은 They discussed the subject of love. They discussed the subject of love. 그러면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예요. 그들은 토론을 했는데 토론의 주제가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그럼 되는 거예요?
자, 토론하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토론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죠. 토론하는 사람이 주가 되는 거예요. 종은 뭐예요? 그 밑에 좀 대화의 아래 사람들이 말을 하고 주제는 뭐예요? 대화하는 사람들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주제라고 하는 것은 종인데 말하는 사람이 주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they가 되는 거죠. 토론자가 주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고 그 밑에 실제로 논의되는 것, 토론되는 것은 뭐예요? 그게 주제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꼭 뭐 주제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을 대상으로 토론했다. 대상으로 넣어도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이기 때문에 대상으로 말해도 좋고 주제라고 말해도 좋고 화제라고 말해도 좋고 이거는 껍데기다 이 말이에요. 아시죠? 이걸 의미라고 보지 말라 하는 것이 저희 포인트입니다. 뭐냐? 토론자가 주인, 토론자에 의해서 토론되어지는 대상, 이게 subject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는 한번 보세요. 2번을 한번 보시면은 the artist focused on the subject eyes. 이때 subject는 뭐예요? 이것은 주제라고 하면 안 되죠. 왜? 상황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는 주인이 뭡니까? 아티스트예요. 예술가예요. 그림을 그린 사람이에요. 그림을 그린 사람이고 그 사람이 주가 되는 거예요. 종은 그려지는 대상이 되겠죠? 그려지는 대상. 그리는 사람이 아티스트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모델과 관련되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그런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려지는 대상이죠. 그죠? 항상 문맥에 따라서 얘는 그림 그린 사람이 나왔으니까 얘는 그려지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주제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말에서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하여튼 주종 관계에서 종이다. 주는 뭐다? 그리는 사람. 토론할 때 토론자가 주가 되듯이 토론되어지는 대상을 subject, 주제라고 표현했잖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그리는 사람은 주인. 그려지는 대상은 subject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다음에 subject는 또 보니까 학과목이라는 뜻도 있고 또 백성이라는 뜻도 있네요. 이것도 주종관계의 개념은 똑같습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표현을 달리하는 거예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표현을 달리하는 거예요. 표현, 껍데기입니다. 껍데기는 항상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법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것을 의미인 줄 알기 때문에 바뀌는 것에 약하다 이 말이에요. 의미가 아니다는 거예요. 개념이 아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3번을 한번 볼까요? His favorite subject in school is English.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이거는 배경이 뭐예요? 문맥이 school이에요. 학교예요. 학교에서는 뭡니까? 배우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이 있죠. 배우는 사람과 가르치는 사람은 주인이에요. 근데 가르쳐주는 뭐 영어다 수학이다는 뭐예요? 그게 대상이 되는 거죠. 그걸 우리는 편의상 학교에서 하니까 학과목이라고 칭했을 뿐이에요. 표현했을 뿐이에요. 가르치는 사람은 선생님이나 또는 배우는 사람, 학생이 주가 되고 그것의 대상, 가르치는 대상이 뭐예요? 학과목이잖아요. 그건 종이잖아요. 그죠? 항상 배경이 중요합니다. 문맥이 중요합니다. 종이 뭐냐? 이것은 English는 하나예요. 그죠? 영어가 하나의 subject예요. Math 하면 수학이 되겠죠? 그것이 하나의 subject예요.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The king was loved by his subject. 여기는 문맥이 뭐니까 왕이 왔잖아요. 이게 주인이에요. 밑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이 백성이잖아요. 이게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이 왕이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사람을 백성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죠? 항상 주종관계는 그대로 살아있는 거죠. 그것이 주종관계의 개념이 특정 상황에서 이렇게도 표현되고 저렇게도 표현된다. 이런 것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5번, 6번을 보시면은, 자, children are subject to calls.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be subject to. 이런 형식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감기에 잘 걸린다. 이 말이에요. 걸리기 쉬운 데 있거든요. 이거는 표현이에요. subject에 걸리다는 것 뜻이 아니에요. 자, 주 종의 관계를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뭐예요? 아이들이 종이에요. cold가 뭐예요? 이거는 주가 되는 거예요. 누가 위에 있는 거예요? 감기가 위에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감기 밑에 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기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말이죠. 밑에 있으니까. 벗어나버리면 뭐예요? 밑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종의 위치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는 뭡니까? 감기, 병 이런 말이 오기 때문에 걸리기 쉽다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6번도 마찬가지입니다. Our vacation is subject to weather. 우리 휴가가 어디에 달려있다?
날씨에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여기서 우리의 휴가는 종인 거예요, 종. vacation. 우리의 vacation은 주가 아니에요. 주인은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왜? 뭐 주인이 웨더잖아요. 날씨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날씨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벗어나면 종이 아니죠. 예. 이해되죠? 그래서 vacation은 지금 종이구나. 날씨가 좋으면 가는 거고 날씨가 나쁘면은 못 가는 거고.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에 따라서 종은 운명이 달려 있잖아요. 우리의 휴가도 날씨에 따라서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달려 있다라고 사전에는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꼭 이렇게 뭐 표현 안 해도 되겠죠? 우리의 휴가는 날씨에 따라 좌우된다. 표현은 얼마든지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을 외우지 말라는 거예요. 표현을 암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상황에 따라 자꾸 바뀌는 거니까, 그거는. 근데 이것을 의미인 줄 알고, 우리말 소리를 흉내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 방법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이거는 어차피 고정된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바뀌는 것인데. 자, 이것도 한번 보십시다. 자, 어떤 데 subject면 종속된 했잖아요. 그죠? 이런 subjective를 하면은 주관적인 거예요. 이건 완전히 또 표현을 한번 보세요. 여기는 종이고, 여기는 주잖아요. 반대말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이건 반대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현은 이렇게 바뀐다, 이 말이에요. 어떤 데는 종이 되고, 어떤 데는 주가 되고. 왜? 왜 그렇습니까?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개념이 바뀌는 게 아니다. 상황이 바뀌면은 자꾸 바뀐다, 이 말이에요. 자, subject. 잘 기억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한번 보죠. My plan is subject to his approval. 이거는 종이라는 거죠. 그죠? 기본 개념이 종이잖아요. 그러면은, 나의 계획은 주인이 뭐예요? his approval이에요. 그가 승인하느냐, 승인하지 않느냐. 이게 주인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나의 계획은 바뀐다, 이 말이에요. 바뀐다 해도 되잖아요. 꼭 종속된이라고 해야 됩니까? 바뀐다, 좌우된다. 그죠? 같은 말이에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강조하는 줄 알겠죠? 사진에 있는 것은 의미가 아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예. 여러분이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공부가 쉬워집니까? 그죠? 자, 8번에도 보시면은 opinions are subjective. 이거는 주관적이다. 막 주자가 들어가니까 이거는 완전 반대말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다 이 말이야. 여기서 의견이라는 것은 주관적이란 말은 이때 subjective란 말은 사람에 종속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에 종속되는 거잖아요. 의견이란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A라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B라는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사람에 따라서 의견은 종속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한국어에서 우리말로 주관적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주인이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종속돼 사람에 따라 다르다 이런 뜻입니다. 주관적이라는 말은 사람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죠? 이것도 뭡니까? My plan도 뭐예요? 그 사람이 승인하느냐 승인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개념이 달라집니까? 개념이 다릅니까? 개념은 똑같죠? 개념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개념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학생들이 이게 주관하니까 자꾸 이거는 주인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죠.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이게 주관이잖아요. 객관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fact, 사실이잖아요. 그죠? 사실은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는 objective라고 합니다. 그건 나중에 다음 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편은 그걸 쭉 한번 봐주시고. 자, 뭐 연구 대상, 실험 대상도 마찬가지겠죠? 한번 보시면은 자, 요걸 보시면은 이거는 experiment가 있잖아요. 그죠? 실험이잖아요. 실험하면은 실험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실험하는 사람. 여기는 뭐예요, 그러면? 종이니까 실험 당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연구 대상, 실험 대상, 피실험자가 되겠죠. 실험을 받는 사람이니까. 그죠? 자, 요거도 주어가 돼 있으니까 이건 종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주어, 목적할 때 주어. 이걸 subject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주자가 있으니까 주인처럼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 잘 한번 보세요. 자, 영어에 보시면은 the subject comes first in a sentence. 주어가 영어 문장에 맨 먼저 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주어, 동사, 목적어 순이잖아요. 주어가 문장의 맨 앞에 오잖아요. 주어가 왜 영어의 맨 앞에 옵니까? 그 문장을 말하는 사람이 누구죠? 스피커. 화자죠. 스피커. 화자가 주인이에요. 그 주인에 따라서 문장은 나오는 거죠. 그죠? 근데 주어는 뭐예요?
주어라고 하는 것은 주어가 말하고 싶어 하는 대상입니다. 주어라는 것은 화자가 말하고 싶어 하는 대상이에요. 내가 호랑이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요. 하면 뭐예요? The tiger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항상 앞에 나오는 거예요. 말하고 싶어 하는 대상이 항상 앞에 나오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주어라고 하는 거예요. 문장의 맨 앞에 나오니까 주어라고 한국말에서는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어에서 subject라는 것은 화자의 종이다 이 말이에요. 화자의 종, 스피커의 종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어디에 포커스를 두느냐에 따라서 표현이 달라지는 거죠. 영어의 subject라는 말은 화자 아래에 있는 것 이런 개념이고, 우리말의 주어라고 하는 것은 문장에서 맨 앞에 나오는 것 이런 관점에 따라서 표현을 달리한 거예요. 그죠? 언어에 따라서 어느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는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건 참고로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영어의 subject라는 말은 화자 밑에 놓인 것 이 말입니다.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항상 문장에서는 맨 앞에 등장하거든요. 네. 자,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은 이제 여기는 이제 행동사로 사용된 것이죠. All flights are subject to delay. 이건 여기는 모든 비행편은 종이에요. 주인이 뭐예요? 딜레이예요. 딜레이 될 수 있다. 딜레이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종이니까 벗어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연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뭐 날씨라든가 태풍이라든가 무슨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쭉 한번 봐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 되겠죠. 다 여기 뭐 이렇게 뭐 사전에는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지만은 이거 다 잊어먹어도 되는 거예요. 왜? 개념만 알고 있으면은 똑같은 거거든요. Violators are subject to fines.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Violators, violation 한 사람, 위반한 사람은 이게 종이에요. 종이에요. subject니까 종이죠. 무엇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fines, 벌금이죠. 그죠? 벌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벌금에서 벗어나면 뭐예요? 그건 더 이상 종이 아니잖아요. 벗어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벌금을 받는다 이런 뜻이 되겠죠.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집에 하여도 동사인 경우를 한번 보는 거죠. 동사인 경우 여기 보시면은 동사인 경우 한번 볼까요? 요거의 동사로 사용됐다 그죠? The country was subjected to another. subjected 이때는 발음이 좀 달라지죠. subject가 아니라 subjected. The country was subjected to another. 그 나라는 다른 나라에 종속돼 있다. 종으로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 하에, 그 밑에 놓여 있다. 이런 말이죠. 동사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능동문으로 바꾼다 합니까? 능동문으로 쓰면은 subject A to B가 되는 거죠. A를 B 아래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종속 관계가 되겠죠. 예. 자, 오늘은 subject 또는 subject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힘들어.